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의도 부장들 김 부장 인사드리겠습니다. 월요일 시장 마감을 했습니다. 자, 이게 진짜 시장이 정말 수급에 어떤 문제가 한번 꼬이기 시작하니까 이렇게 회복을 못 해요. 예, 이렇게 올라와 줘야 되는데 그대로 밑으로 밀리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우리는 포기할 이유가 없습니다. 어차피 이제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낙폭과대, 예, 진짜 미친 듯이 밀렸으면 반대로 다시 그만큼 상승을 하게 돼 있습니다. 시장의 역사가 그래 왔고, 악재라고 불릴 만한 것들이 딱히 보이시나요? 예, 제 눈에는 보이진 않거든요. 수급상의 문제 이거 제외하고 딱히 큰 악재는 보이지 않습니다. 자, 오늘도 준비 많이 했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저희 4,690여 분의 소중한 구독자분들과 함께합니다. 한 10분만 더 눌러주시면 또 4,700여 명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어제 제가 영상에서 이렇게 하나오션, 하나엔진 관련돼서 영상 올려드렸는데 아무래도 이슈가 큰 이벤트다 보니까 그래도 조회수가 조금 나와서 다행이 아니었나. 오늘도 상승폭도 많이 확대를 했죠. 자, 반도체 투톱의 슈퍼위크, 예, 오늘 썸네일 이렇게 올려드렸는데 2분기 실적 발표, 그리고 10일 SK하이닉스 나스닥 상장, 오늘 뭐 ADR 상장 때문에 3거래일, 오늘 포함해 3거래라고 하는데 수량하고 뭐 가격 이걸 정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좀 더 누른 거 아닌가 뭐 이런 얘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자, 어쨌든 중요한 건, 예, 어쨌든 하반기까지 연달아서 빅테크들 실적 발표 어제 설명드렸죠. 예, 아무래도 제일 중요한 시기입니다. 예, 반도체 운명이 걸려 있는 시기가 아닌가. 실적이 잘 나와서 이제 뭐 26년이 아니고 27년, 28년까지 계속해서 투자를 늘려가겠다는 기조가 보여야만 아무래도 공급자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계속해서 추가적인 매출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예, 시장이 좋아질 수밖에 없을 텐데, 물론 여기에 ETF가 빠져야겠죠. 자, 내일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무려 1700%가 폭증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영업이익을 각각 다 틀린데 80조부터 뭐 100조까지도 얘기가 나왔었죠. 예, 그리고 AI가 밀어올린 메모리 값 하반기에도 또 오른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어떤 가이던스적인 면에서 보면 참 좋은데, 이게 너무 수급을 뺏어 먹기 때문에 실적 대비했을 때 너무 ETF의 괴리율이 크다는 거죠. 삼성전자 당일날 보면 1분기 때도 1.7%밖에 안 올랐어요. 그렇게 큰 어닝이 나왔는데도 다만 다음날 7%가 올랐죠. 아마 내일도 실적이 어느 정도 실적이 그렇게 우리가 예상한 것이 이상으로 나올 수도 있겠지만, 아니면 부합하는 수준이면 떨어질 거고 90조 이상은 최소 나와줘야지, 예, 아무래도, 예, 반응이 좀 나올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급하게 더 올라가지 못하는 이유는 뭐예요? 예, TSMC를 비롯해서 SK하이닉스 그리고 빅테크들 실적까지 있기 때문에 그런 관망세가 좀 있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그래서 다음 날은 수급이 조금 붙더라도 너무 큰 기대를 하지는 않아야 될 것 같고요. 자, 외국인들 7월 달 들어와서도 157조를 매도하고 있습니다. 1조, 총에서요. 1조, 6조, 4조, 2조, 1조. 야, 이거 뭐 10조를 훌쩍 넘겨서, 예, 거의 뭐 9조 원대, 예, 죄송합니다. 9조 원대 매도를 하고 있는데, 전체가 이제 올해 들어와서 157조고요. 7월 달만 또 9조야. 6월 달, 5월, 6월에 너무 힘들었던 이유가, 그래도 2월, 3월은 오락가락해도 좀 버텼다면 4월, 그리고 4월을 기점으로 반등했어야 되는데 5월, 6월부터 7월까지 계속해서 외국인들이 매도를 하고 있죠. 자, 이놈의 ETF 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퇴출에 힘을 실어줘야 되는데 하늘에 이어 정치권도 상패론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죠. 이거 괴리율이 너무 크다 보니까 뭐 금융당국 LP 입장에서도 관리를 강화를 검토하는 게 아니라 해야죠, 지금. 그리고 더 문제는 지금 국민연금이 삼전 닉스 매도 폭탄을 막다 이 헛소리를 하면서 레벨링시 한시 유예 추진한다고 하는데 이건 잘못된 거죠. 한꺼번에 물량을 쏟아내지 않겠다고 했고 쏟아낼 수도 없는 상황이라면, 그래 전체 뭐 40조라고 하는데 한 방에 40조 쏟을 것도 아니고, 지금 이 상황에서 여기까지 막아버리면 또 안 그래도 그 외환위기가 아니죠. 지금 원달러 환율이 굉장히 지금 우리 1,600원대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이거 해야 됩니다. 정신 나갔어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완전히 뭐 개인들이 들고 있는 ETF에 눈치 보느냐고 건강한 조정을 피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시장이 더 큰 충격을 받을 수도 있거든요. 지금 ETF 이거 14개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자금이 말도 안 되게 올랐죠. 194%, 177%, 시총이 13조. 야, 이거 1거래대금 여기서만 12조. 코스닥 오늘 얼마입니까? 6조 나왔어요, 6조.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예, 비교했을 때. 그리고 삼전 닉스가 반도체 소부장보다 싸다고 하는 이유가, 이것도 좀 보면 한미반도체 58배, HPSP 47배, 리노공업 28배, 원익 주성도 71배, PSK 솔브라인 이오테크닉스. 그러니까 코스닥 그 중소형주들의 이 퍼에 비하면 삼성전자 뭐 5.6배, 근데 하이닉스가 5.3배밖에 안 된다. 사실 매출은 여기서 다 끌어올리기 때문에 그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긴 한데, 이렇게 돼 버리면 돈을 여기 넣을 이유가 없어지게 되잖아요. 그럼 다시 싹 빼가지고 다시 이쪽으로 들어가게 되는 그런 구조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어서,
되면서 우리 시장에는 건강하지 못하다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30년 동안 공짜로 쓰던 ATM기가 멈췄다. 이거 무슨 얘기인가 하면 여러분 꼭 아셔야 됩니다. 제가 짧게만 설명드리면 일본 우리 한번 충격받은 적이 있어요. 일본 때문에. 뭐였죠? 엔캐리 청산. 이 엔캐리 청산 이슈가 한번 나오고 나서 어땠어요? 금나 검은 월요일이 한번 왔었죠. 아, 검은 수요일이었나?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청산이 지금 진행이 일부 되고 있습니다. 한꺼번에 쏟아지지 않을 뿐이지. 그래서 외국인들의 매도도 뭐 펀드의 어떤 비중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여기에 따라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라서 매도세가 이어지고 있다.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실제로 보면 1분기만 투자자들 5조엔 47조 원 미국 국채를 매도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일본의 20년 국채가 3.75, 96년 이후 최고치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에서 싸게 빌려가지고 전 세계에 막 미국 국채도 사고 투자를 하면서 그거 다시 돈 벌면 이렇게 갚고 이랬는데 이렇게 올라가 버리니까 다시 일본으로 돈이 들어와야 되면 이거 뭘 해야 돼요? 기존에 들고 있던 것들을 매도해야 되죠. 비중을 줄여 축소를 해야 되잖아요. 그게 신흥국 시장, 우리 특히나 대한민국 시장이 지금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ETF가 괴리를 너무 크게 만들면서 너무 급하게 또 올라온 감도 있죠. 이 사이에서 외국인들은 그냥 계속 매도하면서 줄입니다. 지금 167조였나요? 57조였나요? 이거를 매수를 할 이유가 없어요. 비중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계속 여러분들이 알아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만 관심 있게 보시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이 우리 구독자분들이 다 그렇다는 게 아니고 대한민국 주식시장에 우리 동아운동 개미였던 다시 이 개미들이 돌아와서 지금 하고 있는 건 뭐예요? ETF 사는 거고 그리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본주 사는 거 이거 외에는 뭐 주식을 공부하려고도 안 하고 어떻게 보면 그냥 한탕으로 이렇게 사이클이 왔으니까 물론 좋죠. 여기 매출도 영업이익도 사상 최고치고 쇼티지라서 27년, 28년, 29년까지 30년까지도 뭐 목표가 40만 원, 50만 원, 300만 원, 400만 원 막 이런 얘기 나오니까 그럴 수밖에 없던 건 한편으로 이해도 되는데 이게 너무 수급을 끌어가면서 쏠림 현상이 있다 보니까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그냥 놀이터입니다, 놀이터. 땡큐예요. 이 두 종목만 그냥 비중을 전체 조금씩 줄여가면서 그래도 급락하지 않죠. 왜? 여러분들이 매수해서 좀 받쳐주시니까. 이게 역정입니다. 안을 들여다보면 돈은 잘 벌고 있는데 외국인들은 계속 매도하는 이유 우리가 알고 있어야겠죠. 그나마 좀 잘하고 있는 거 쪼개기 이거 원래 중복상자 원칙 금지하는 건 기존부터 얘기가 많이 나왔던 건데 이제서야 또 물적 분할 상승할 때 주주동의 의무화한다. 그나마 이 일을 하고 있구나라는 건 좀 보입니다. LG엔솔 때가 특히 기억나시죠? LG화학에서 물적 분할할 때 이런 부분들을 빨리빨리 좀 해야 되는데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나마 오늘 시장에 달콤한 뉴스 이거 하나 정도 시장의 어떤 체질 개선을 좀 해야 되는 외국인들이 들어봤을 때는 말이 안 되는 거였죠 이거는. 자, 여러분 힘드시고 어려우시겠지만 으쌰으쌰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사실 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차피 주식시장을 저는 사실 이런 생각으로 70세까지 보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투자를 하는 시장이니까 여기에 수익과 손실이 동시에 공존한 시장이에요. 다만 내가 예를 들어 갖고 어떤 지금 저희 구독자분들 중에 자영업 하신 분들도 많을 텐데 아마 그런 생각 드시지 않을까 싶어요. 자영업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 권리금 주셔야 되죠. 여기 인테리어 비용 투자하셔야 되고 만약 가맹하시면 가맹비 또 들 거예요. 그리고 직원들 인건비 또 들어가죠. 뭐 재료비 이런 것도 또 들어가죠. 이런 엄청난 돈을 투자해서 내가 한 달에 1천만 원, 2천만 원, 3천만 원씩 순수익을 낼 수 있으면 참 좋아요. 근데 그러기가 쉽지가 않아요. 정말 어렵죠. 70세까지 직장인분들은 정년도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보통 50세에서 60 내면 60세에 대부분 다 은퇴하시게 돼요. 근데 저는 70세까지 이 시장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왜? 365일 중에서 빨간 날 제외하고 매일 열리죠. 아침에 9시면 시작합니다. 물론 NXT가 이제 생겨가지고 조금 빨리 조금 늦게 끝나긴 하는데 정부가 알아서 나라가 알아서 계속 개장을 해줘요. 열어줍니다. 열어주면 저 여기 참여만 하면 돼요. 정직하게 시장 보면서 내 그릇만큼 챙겨갈 수 있게 여러분들께 수익 챙겨드리는 이 일이 얼마나 보람됩니까? 우리 구독자분들께 그런 도움될 수 있는 일을 70세까지 할 수 있다? 저는 계속 할 수 있다가 아니라 너무나 좋은 시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시장이 조금 외롭다, 어렵다. 지금 그런 시장이죠. 쉽게 얘기하면. 관심이 많이 떨어져 있는 시장이에요. 코스피 시장이라 해서 막 오르다 지금 여기서 막 이렇게 조정 보이고 있으니까 많은 분들이 시장을 잘 안 봅니다. 저는 경험하시라고 늘 말씀드리고 싶은데 좋은 시장만 경험하신 분들은 결코 계좌가 이렇게 될 수가 없고 잠깐 올랐다 이렇게 돼요. 2000년대 때 랠리 때 돈 많이 버신 분들 지금도 지키신 분들 몇 분이 있을까요? 코로나 때 엄청나게 신흥부자들 나와서 유튜브에 자기들이 다 고수야. 그리고 몇십억 몇백억을 벌었대. 그분들이 지금도 그걸 지키고 있을까요? 그러지 못할 겁니다. 이런 시장도 경험을 해보셔야 여러분들 실력 늘어납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이 시장에 몸담으실 수 있다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자, 한국 시간 7일 오전 5시입니다. 내일 새벽 5시에 발표가 돼요. 과연 정말 하나운션과
한화 엔진을 포함해서 가능할까? 예, 진짜 됐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어제도 방송 만들어 드리면서 사실 오늘 제가 시간 착각을 조금 했는데 오늘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이 아니고 이거 코스피인데 이따가 보고요. 자, 이거 제가 어제 그랬죠. 올라가는 차트도 아니고 빠진 차트도 아닌데 여기서 굉장히 변곡을 심하게 만들어서 뭔가 나온다면 사실 분할이라도 우리가 좀 나눠받을 수만 있으면 한 30조라도 그냥 이것도 상한가입니다. 30조가 어딥니까? 그러면 이렇게 추세가 완전히 전환이 되면서 다시 상방 트라이 하는 거예요. 조선 섹터가 다시 강세를 보일 수밖에 없게 되는 흐름을 만들 수 있다. 근데 그게 아니다. 만약에 우리가 실패했다. 나토는 나토야. 예, 우리 가자 나눠 먹자. 뭐 그 무슨 토입니까? 뭐죠? 나초 이런 것처럼. 그럼 어떻게 돼요? 내일 시작부터 갭으로 NXT부터 갭으로 빠져가지고 급락할 수밖에 없죠. 물론 하락은 좀 제한적이겠지만 96,000원 이탈해서 한 95,000, 4,000원 이때 놓을 수 있어요. 그 큰 기대감 때문에 지금 여기까지 매수가 끌려 올라왔고 이걸 살리지 못하면 이게 다 매물로 쌓이기 때문에 시간이 한참 걸립니다. 이거 여러분 알고 계시겠지만 대미 투자 1호 있죠. 대미 투자 1호. 여기에서 원래 뭐 가스 쪽 관련돼 갖고 하려고 할 때 그거 안 한다 그랬고 원래 조선 마스가 한다는데 그것도 소식이 없고요. 원전이 그나마 에너지 관련돼서 유망하기 때문에 우리 대우건설 들어가서 좀 버티고 있는 건데 그 외에 조선이 마스가로 뭔가 부응하려고 하는데 시간이 한참 걸리기 때문에 실수요도 그건 좀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예, 조정을 크게 볼 수 있다. 긍정과 부정. 지금 아무것도 모릅니다. 누구도 아무도 몰라요. 내일 돼봐야지 알 수 있겠죠. 가능하다고 한다면 내일은 무조건 5시 넘어서 6시 사이쯤 발표가 나오면 상한가 갈지 급락할지가 결정이 될 겁니다. 그래서 공략해드리진 못했어요. 아깝긴 한데 반대로 잘못됐을 때 급락하게 되면 우리 손절도 안 됩니다. 회복하기 어렵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 부분은 관망하면서 가자. 대신에 오늘 그래도 기대감 때문에 장초부터 올라가지고 무려 14%나 상승하는 기대감은 살아났다. 정도만 보면 좋을 것 같고 하나 엔진도 가다가 좀 말긴 했는데 하나 엔진 그리고 우리가 또 봐야 되는 게 있죠. 이따가 좀 설명드릴 텐데 뭐가 있냐면 HD현대 중공업 그리고 범한 퓨어셀과 하나 시스템 자, 이 회사들이 내일 진짜 우리가 기대한 대로 된다면 사업자 선정이 된다면 대장주는 하나오션이 원픽이겠죠. 그리고 HD현대 중공업 범한 퓨어셀 하나 엔진 뭐 하나 시스템 이렇게 들어갈 거고 또 중요한 거 이건 소형주고 호가가 텅 비어가지고 못 드리는데 원일 TNI 이런 종목들 STX 엔진, 뭐 LIG 넥소 이 정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탑픽은 어차피 하나 오션 봐야 되고 하나 엔진 따라 올라올 거고 그 다음이 범한 퓨얼셀 정도. 만약에 된다면 이건 그냥 이것도 NXT가 되나요?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볼까요? 예, 범한 퓨얼셀 되네요. 자, 이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내일 된다라고 하면 그냥 이것도 갭으로 떠갖고 시작을 하겠죠. 20% 이상, 25% 이상 갭 떠가지고 여기서 그냥 닫아버릴 거예요. 된다라고 하면 이걸 우리가 감안을 해야 돼요. 이거 도박처럼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추천을 드리진 않았지만 알고만 있자. 이렇게 말씀드린 거고요. 원일 TNI 역시나 마찬가지. 요즘에 최근에 바닥권에 조금 수상한 흐름이 있어서 이 종목도 마찬가지 가볍기 때문에 그냥 붙일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 엔진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HD현대 중공업 다 지금 조선주가 살아나는 분위기였다가 불확실성이 커지니까 죽어버렸습니다. 자, 그렇지만 계속 봐야 되고 STX 엔진, 삼성중공업 이런 종목들 다 그리고 살아날 수밖에 없다. 그러면 뭐 갖다 붙여가지고 뭐 한라 IMS, 삼형 엠텍, HCL 중공업 이런 종목들의 수급이 돌아오면서 야 이거 뭐 분위기 반전인데 반도체만 들어갈 돈이 이제는 조선 섹터. 그럼 마스가 갖다 또 붙일 겁니다. 이슈가 나올 거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바이오 얘기 짧게 드려야 되는데 코오롱 티슈진 이달 내 임상 3상 주요 결과 발표. 이게 지금 어떻게 될지는 몰라요. 역사가 워낙 큰 회사였죠. 중간에 이상 때 한번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데이터가 안 나와가지고 삼성은 나올 것 같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근데 이것도 기다려 봐야 되는 거고 나와주길 바라는 거죠. 이 바이오가 뭔가 변화를 주려면 호롱 티슈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이게 황당하고 좀 답답한 게 뭐냐면 시장 수급을 뺏기니까 이런 이 추세였거든요. 이 추세 너무 예쁘게 잘 만들어가고 있었던 추세입니다. 상방으로 저점을 높여가면서 잘 만들어 갔어요. 그럼 내려와서 여기서 또 이렇게 가야 되거든요. 이 추세가 기대감 때문에 연속돼야 되는 구간에서 지금 때려 맞았어요. 뭐 때문에 때려 맞았습니까? 이거 진짜 주식을 좀 해보신 분들은 제가 이렇게 좀 이렇게 울분이 터질 정도로 속이 상해서 말씀드린 이유를 아실 거예요. 단타로 추천드려가지고 수익 내드리는 거 얼마든지 지금도 할 수 있고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 제가 최근에 수익 인증이라고 해서 안 올리고 있느냐?
추천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유는 뭐냐면 우리 보유 종목들이 순식간에 갑자기 이 추세를 이탈해 버렸어요, 거래량 없이. 하는 사이에. 그게 문제예요. 그런데 그럼 이게 회복하지 못할 거냐? 또 그게 아닙니다. 수급만 조금 이쪽으로 이동해도 최근에 코스닥 시장이 좀 반등할 만하다가 빠지고 반등할 만하다 빠지고 이래 왔죠. 자, 지금 전자 부분까지 거의 다 밀렸어요. 이것까지만 보고 말씀을 드려볼게요. 짧게. 자, 코스피입니다. 코스피도 지금 어때요? 일봉 차트인데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똑같이 놀고 있습니다. ETF 레버리지가 이거를 진짜 이렇게 움직이면 안 되는 흐름을 만들어 왔어요. 이거 지금 제가 볼 때는 그렇거든요. 이거 다 잡아먹고 끌어올리려면 ETF에 돈이 2배로 들어가든 3배로 들어가야 돼요. 현물 갖고 안 됩니다. 외국인들이 매도를 계속 때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거 아셔야 됩니다. 자, 근데 중요한 게 월봉을 놓고 보면 어쨌든 고점에서 이렇게 이 정도 조정이에요. 이때도 한번 크게 맞았죠. 자, 여기서 그대로 밀리지는 않을 것 같고 조정 구간이 좀 더 길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실적이 지금 잘 나와도. 자, 그럼 코스닥을 볼까요? 이 코스닥이 제일 심각해요. 일봉으로 잠깐 가볼게요. 자, 우리 개별주들이 지금 차트가 이렇게 움직였습니다. 자, 잘 흐름을 만들어서 전구를 한번 뚫어내서 1229선까지 갔어요. 오케이, 좋아. 자, 그러면 여기서 급하게 올라가지고 조정, 그리고 눌러주고 차익 매물, 회복, 다시 조정, 차익 매물, 상승 이 구간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갑자기 ETF가 출시된 그 시점부터 시작해서 돈들이 다 빠져나가기 시작을 해요. 자, 이런 거 반등, 반등을 노리고 반등을 노렸는데 실패하니까 어떻게 쭉 빠지고 실패하니까 쭉 빠지고 실패하니까 쭉 빠졌죠. 이해되시나요? 여러분 이거 그러면 내 종목은 왜 그래? 라고 물어보신 분 있어요. 나인테크 얘기하신 분도 계셨는데요. 이 종목의 펄이 뭔지를 한번 생각을 해주세요. 최근에 큰 계약 공시가 하나 올라왔어요. 400억 넘는. 근데도 회복을 못해요. 그리고 유리기판이 붙어 있고 히토류가 붙어 있고 반도체 펄도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리튬 배터리가 또 붙어 있어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여러분들 그 내가 공략을 했을 때 추세 이탈했으니까 무조건 손절하면 답이지 뭐. 이거 기회비용이잖아. 기다릴 필요가 없어. 물론 그것도 답이에요. 설명 한번 드렸지만 자, 근데 예를 들어서 코스닥이 살아날 기미가 있고 지금같이 뭐 건설 중소형주들 막 랠리가 몇 개 나와. 이거 잡아가지고 10% 20% 회복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여기서 예수금이 얼마인지를 계산을 먼저 해보고 3천만 원 이하 소형을 하시는 분들, 소액을 하시는 분들, 5천만 원 이하 소액을 하시는 분들, 억 단위 하시는 분들 말고요. 내가 마이너스 여기서 50%고 뭐 40%고 70% 이런데 이거 뚝 잘라가지고 그러면 이거 기회비용이라고 막 들어가서 회복을 쉽게 할 수 있는 장세냐? 그렇지가 않죠. 여기서 만약에 내가 실수하거나 손실폭이 좀 더 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예수금 회복이 요원합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좀 기다려달라고 계속 부탁을 드리고 있던 이유가 자, 이 위에까지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매물을 쌓아놓고 끝났어요. 그럼 이때만 이랬냐? 아니죠. 자, 이때를 한번 볼까요? 이때. 자,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원웨이로 하락을 하고 나서 쭉쭉쭉 밀렸는데 이때 2차 전지인가? 아마 붙어가지고 반등을 강하게 했을 겁니다. 23년도에. 자, 근데 이렇게만 보면 원웨이 하락장이잖아요. 원웨이 하락장. 그죠? 계속 반등할 만한 빠지고 반등할 만한 빠지고. 근데 이때하고 좀 차이가 뭐냐면 그냥 차트만 보셔도 알겠지만 반등을 하면 기간이 좀 있어요. 반등하는 기간이. 하락을 하다 하락하는 기간이 정해진 비율이 좀 있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에요. 조금만 반등하면 쭉 빠지고 조금만 반등하면 쭉 빠지고 이랬단 말이에요. 왜? 올라갈 만하면 돈 빼서 이쪽으로 옮기고 돈 빼서 옮겼어요. 자,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 자, 어느 정도 빠질 만했을 때 쌍바닥이 좀 만들어지니까 그때부터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대로 반등하면서 강하게 끌어올렸다는 거죠. 그리고 끝났냐? 그러지 않죠? 그리고 나서 회복세가 나오고 뒤에 더 큰 파동이 있었어요. 지금과 그때가 똑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이 추세에서 이 추세 지금도 마찬가지 이건 이렇게 그냥 다이렉트로 꽂아버렸죠. 옆으로 이렇게 빠진 게 아니고 다이렉트로 빠져버렸어요. 이게 이해가 좀 되셔야 되는데 우리가 좀 저 말고도 아마 진짜 수많은 이 주식을 좀 경험을 오래 하신 분들은 똑같은 이야기를 할 거예요. 자, 이렇게 빠지는 거하고 이렇게 추세를 밀어내고 빠지는 거하고 지금은 그냥 어떻게 됐어요? 수직 낙하 월봉입니다. 월봉. 뭔 차이가 있는지 보이실까요? 이때도 마찬가지. 이때는 뭐예요? 코로나 때. 죄송합니다. 코로나가 아니죠. 이때가 코로나 때였나? 아니네. 이때가 맞네. 근데 지금 보면 여러분 어떤 생각 죄송합니다. 코로나 때가 이때가 아니었지. 2009년이 아니었죠. 자, 근데 이 금융위기 때도 마찬가지고 그 전부터 뭐든 어떤 어려움이 있었을 때 보면 이렇게 빠지면 금방 회복했는데 지금은 수직으로 꺾여갖고 회복을 못하고 있어요. 이거 좀 심각한 거 아닙니까? 코로나 이때죠. 참 죄송해요. 제가 지금 과열하면 안 되는데 속이 터져가지고 그래요. 진짜 우리 시장에 진짜 돈 많이 벌고 다 잘 되시길 바라는 마음 하나밖에 없는데 코로나래. 코스피가 좋은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하이닉스 반도체 다 좋고 앞으로 돈 많이 벌 거 알겠다. 근데 이 ETF 괴리율로 인해서 수급 왜곡이 생기다 보니까 한탕주의가 들어와 가지고
코스닥의 정상적인 종목도 있죠. 실적 잘 나오고 있고 실체가 진짜 있는 종목들. 그리고 중소형주들의 아시겠지만 코스닥의 특성상 꿈을 먹고 성장성을 중점을 두고 상장시키는 회사들이 많아요. 그래서 흑전화 회사들 그러면 여기다가 멀티플을 더 줍니다. 앞으로 더 매출 잘 나오겠네. 근데 지금은 그런 개념 자체가 소실돼 버리고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증권사 레포트 하나 제대로 나오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가격도 없어요. 목표가라는 것도 없어요, 나와도. 지금 이런 구간에서의 어떤 회복세가 나왔다면 지금 어때요? 그냥 수직 낙하. 이거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내 종목이 왜 빠지지?' 그걸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다고 코스피를 넘어갔을 때 코스피도 그러면 이 위에서 '야 이게 또 나오겠지 뭐. 이거 또 나올 거야. 걱정하지 마. 야 12,000만 가. 12,000만 가. 걱정하지 마. 어차피 실적 잘 나와.' 하시는 분들은 조심하셔야 돼요. 신용이 사상 최고치입니다. 외국인들은 계속 매도 때리고 있어요. 엔캐리 청산은 일부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7월 달 물론 금리를 인상하지는 않겠지만 지금 이런 게 말이 됩니까 이런 게.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이런 거. 코스피인데 이 대형주들이 코스닥 잡주처럼 하루 만에 올라간 상하 낙폭이 이게 말이 되냐고요. 사이드카 진짜 서킷 브레이크가 한 달에 열 몇 개씩 왔다 갔다 하는 게 이 정상적인 시장은 아니잖아요. 자 근데 어쨌든 이거 얘기하다가 말이 샜는데 자 HLB도 마찬가지입니다. 23일 승인 여부 결정인 건 다 아실 거예요. 뭐 다른 거 보실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S바이오메딕스는 이제 8 일부터 파킨슨의 신약 후보 이거 TNA9 이거 진짜 크게 나온 건데 이것도 왜 이렇게 못 받을까? 참 안타깝고 속상한 부분입니다. 이거 다시 짧게 할게요 여러분. 이거 원래는 이렇게 회복해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이 좋은 데이터가 나왔고 3 장에 들어가는 것도 알겠고 야 이거 기술적 가치, 임상 가치만 그냥 놓고 봐도 지금 시총이 이게 2,000억 500억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1조 이상을 받을 수 있는 회사가 못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첨생법도 있고 일본 조건부 허가도 있는데 그렇지 않을까요? 자 거기에 대해서 아까 HLB 잠깐 설명드렸는데 HLB가 저도 잘 되길 바라요. 그전에 이미 지금 세 번째 도전인데 여기서도 안 되면 이 회사 가망 없습니다. 제가 볼 땐 그래요. 투심이 완전 꺾이니까. 완전 꺾이니까. 물론 10월인가 11월에 뭐가 또 나오는데 그 기대감이 있겠습니까? 제일 메인 트랙이 이건데 메인 트랙이 잘 되면 다만 우리가 잘 된다면 이 기대치가 나온다면 어떻게 돼요? 코스닥 완전히 바이오가 살아나는 모멘텀 트리거가 생기는 거예요. 물론 이 위로 치고 올리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한꺼번에 그동안 꾹 참았던 투심이 회복하면서 다시 이 갭을 메꾸고 그때도 한번 설명드렸죠. 이 갭을 메꾸고 이 구간까지 빠르게 회복할 수 있어요. 7만 원대 욕심내면 진짜 미친 듯하고 8만 5천 원대까지 한 방에 끌어올릴 수도 있겠죠. 근데 이거 삼상됐다고 무조건 주가가 그렇게까지 올라가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이때도 기대감 때문에 올라간 거지. 근데 지금 그 기대감이 반영이 안 되고 있는 게 문제예요. 세 번째라서. 세 번째라서 여기까지는 안전빵이 얼마다 여러분? 7만 원 부근까지는 제가 볼 때는 안전빵입니다. 7만 원 부근까지는. 그 시간이 가까워올수록 상승세가 유지가 되는 걸 흐름을 체크하면 7만 원 부근까지는 안전빵. 자, 여기 지금 한 방, 두 방, 세 방째죠. 여기 부근까지는 안전빵이에요. 그리고 진짜 이게 확률이 좀 높아지는 흐름이 더 나와서 어떤 뭐 진짜 우리 쩐주들 수급 세력이 붙는다 그러면 욕심내면 더 올릴 수도 있겠죠. 그리고 나서 이 갭을 메꾸는 흐름이 한번 나오고 그다음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 참고하시고 그래야 우리 바이오도 살아나는데 모멘텀이 될 거다라는 거 체크하시고요. 자, 메시 시장 2막 시즌 이거 저는 개인적으로 이 회사들이 지금 메시 치료제를 개발하면서 저응증도 확대하고 전략도 바꾸고 있고 진짜 이게 돈이 되니까 쩐이 되니까 확실하게 그래서 지금 뭐 노보가 됐든 릴리가 됐든 비만 치료제뿐만 아니 메시에도 엄청난 공을 들이고 있는데 D&D 파마텍 이거 짧게 말씀드릴게요. 오늘 빠져가지고 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8만 원 이탈하면 이런 꼬리에서 좀 분할로 이제 모아가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거 전저부분까지 더 밀어버렸어요. 외국 기관 쪽에서 물량이 더 나와가지고 자 이렇게 돼버리면 내일도 조금 더 밀릴 수도 있겠죠. 좀 추세가 꺾여버렸습니다. 만약 여기서 바로 돌려야 되는데 바로 돌리지 못하면 이 구간까지 또 밀어냈다가 겁다 주고 나서 횡보 이후에 상승. 왜냐면 이게 시기적인 게 문제가 있어요. 우리 바이오의 약점은 뭐예요? 모멘텀이 있는 거 알겠고 임상 데이터가 좋아. 그러면 그 다음에 언제야? 뭐가 있어? 이걸 물어봐야 되는데 왜냐면 우리가 물건을 찍어서 파는 게 아니라 분기별로 실적이 안 잡히잖아요, 제대로. 그럼 한 건을 기다려야 되는데 왜 한 번에 큰 돈이 들어오는 게 바이오잖아요. 제약회사들이야 약직원에서 팔면서 매출로 진짜 실적을 우리가 반영돼 가지고 그걸로 주가를 분석하고 목표가도 정하고 이렇게 하는 건데 바이오는 뭐예요? 꿈을 먹고 살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시간적인 여유. 내일 분명히 여기 돌릴 거라고 저는 보는데 돌리면서 올릴 거다 다시
8만 원 위로. 그럼 7만 원 밑에 구간에서는 분할을 해요. 밑에까지 겁주면서 끌어내리기에는 이건 너무하잖아요. 그죠? 예. 지금 계약금 딜하고 있는 회사를 1,000억이냐 2,000억이냐 3,000억이냐 4,000억이냐 이런 얘기 물론 그 이상은 힘들겠지만 한미가 1,100억 받았는데도 주가 요따구로 예 하고 끝냈죠. 1,100억을 받았는데 예 반환 의무가 없습니다. 근데도 이러고 끝냈어요. 알테오젠도 계약이 줄줄이 나올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는데 얘가 보여줘야죠. 뭐가 확 나와서 이걸 뚫어 올리면서 강하게 치고 올려줘야지만 바이오가 미친 듯이 살아납니다. 이런 그림이 나오지 말란 법이 없어요. 이거 그냥 다 잡아먹을 수 있습니다. 이 앞에 있는 물량들 얼마인지에 따라서 연달아 터지면 제일 좋고요. ABL 바이오도 마찬가지로 다 죽어버렸습니다. 에이프릴도 마찬가지 힘이 없어요. 그럼 D&D 파워 한올이 그나마 버텼는데 물론 이 차트도 마찬가지로 쌍봉 찍고 지금 밀려가지고 코스닥이 워낙 힘들게 움직이다 보니까 그런 흐름이 나왔죠. 그 부분 체크하면서 대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포기할 이유는 없다. 모멘텀은 분명히 있다라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지금 힘들고 어려운 시장이잖아요. 답답하실 텐데 내일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뭐 이런 종목들 다 좋은데 갈 놈들 가는 거고 못 갈 놈들 못 가 이런 의미가 아니고 우리는 진짜 우리만의 모멘텀을 기다려 줘야 됩니다. 시장이 어렵고 답답하시겠지만 여러분 꺾이지 않는 마음 잊지 마시고 분명히 포기하지 않는 분들에게만 기회가 갑니다. 저는 그걸 확실히 10년간 느꼈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그래 주실 거라고 믿어보고요. 저는 내일도 여러분의 수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